자, 박수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파라5 30문제 정도 집중력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흡수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내일 모레 전기토익 시험에서 적중이 될 겁니다. 시험장에서 확인하세요. 자, 101번 문제부터 많이 틀렸었는데 이게 지금 기출문제를 그대로 순서도 그대로 복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 문제가 기억이 나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인칭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 문제 치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먼저 동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ty Council은 released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항상 문장 구조 문제는 동사가 기준이다. 잊지 마세요. 동사 기준. 자, 지역의 비즈니스들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까지 문장 끝났죠. 목적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considers라는 동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장 내에 동사가 총 2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장 내 동사가 2개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딘가에 생략됐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즉 동사 왼쪽에는 주어 자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명사, business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말해보세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라면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죠? 목적격이 생략된 거죠. 내가 좋아했었던 그 사람, 뭐 the girl I loved 이런 식으로 내가 내일 볼 그 영화라고 했을 때 the movie I will watch tomorrow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라면 항상 목적격 관계사 that 정도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 구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를 잘 잡으셔야지만 나중에 파트 7 등의 독해도 직독측해도 잘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면 뭐가 생략? 목적격 한 번 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뭐 생략? 목적격 한 번 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뭐 생략? 목적격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that 정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 동사 그대로 나오면서 주격인 D번이 정답으로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회사들의 목록인데요. That it considers. 그것이 간주하는 가장 beneficial 이득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사회 간주하는 그 회사들의 리스트를 목록 공개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인칭 대명사 문제 치고는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102번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우리 스태프 멤버들은 그 다음에 who did not부터 the trade show last weekend까지 괄호 묶이고 그 다음에 may view라는 게 지금 문장의 구조의 기준이 되는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trade show라는 목적어를 받는 동사 자리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게 attend를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attend 선택지에 participate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attend와 participate의 차이점은 뭐죠? 한마디로 무슨 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와 자동사 관계죠. atten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취하고요. 자, participate는 만약에 선택지에 있더라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는 뭘 취하니까? in. 그래서 participating, participating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나같이 뭐라고요? participating 한 번 더 시작. participating. 오케이. 자동사와 타동사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거의 문제 뭐 쉬웠었습니다. 그죠? 103번. 지금 품사 문제인데요. 항상 동사 기준입니다. was sponsored. 이게 지금 동사고요. 왼쪽에 the ceremony's musical 빈칸까지가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명사 형태인 musical presentation이란 B번이 정답이 되겠죠. 뮤지컬 공연 정도로 보여주겠고요. 역시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104번. 지금 후보자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고요. IT 매니저 자리를 위한 모든 후보자들은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유효한 certifications들을 제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작성해야 됩니다. 뭐 aptitude test라는 것은 적성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은 후보자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요. 우리 형용사 중에서 제가 익스퀄 모델이라고 부르는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빈출 5개의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익스퀄 모델 가보겠습니다. 경험 많은, 그 다음에 숙련된, 그 다음에 적격의, 그 다음에 동기부여받은, 그 다음에 헌신적인까지. 자, 순서대로 시작. Experienced, skilled, qualified, motivated, dedicated. 잠시만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렇게 충격적인 이렇게 충격적일 줄이야. 자, 결국 이걸 또 꺼내게 되네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지금 외우세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써도 시험장이 머릿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네, 지금 내가 입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외운다는 생각으로. 자,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Experienced, skilled, qualified, motivated, dedicated.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Experienced, skilled, qualified, motivated, dedicated. 자, 한 번 더. 이번엔 역순으로 가볼게요. 시작. dedicated, motivated, qualified, skilled, experienced. 이 다섯 가지를 익스콜머드라고 해서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가장 대표적인 네, 과거분사 형용사들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105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05번. 그래서 지금 qualified C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답이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보이면 먼저 해석해 보시고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go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아니지만 거의 정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자,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사 문제인데요. 자, 동사 문제는 항상 수태, 시제, 네, 순서대로 수태라는 문법적인 예선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시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because 접속사 뒤에 researchers 뒤에 busy vacation season 컴마까지 괄호 묶어 주세요. 자, 항상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어 주세요.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수식어 덩어리. 잊지 마십시오. 자, 빈칸은 그 절의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지 A번은 동사 아니니까 탈락이고요. 자, 수태라는 문법적인 성분부터 먼저 한번 검사해 본다면 일단 주어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모두 일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태. 자, B번의 predict는 무슨 태죠? 능동태고요. 그다음에 were predicted라는 것은 수동태고요. 자, D번은 are 무슨 태죠? 수동태죠. 능동태는 목적어를 취하고 수동태는 취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수동태 형태는 항상 이렇게 비동사 더하기 pp로 끝나는 것만 수동태다. 네, 비동사 더하기 pp. 동사 덩어리가 몇 개든 간에 제일 마지막에 비동사 더하기 pp로 끝나는 것만 수동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형태, 목적어 취하는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문제 볼까요? 전치사. 이건 여러 번 강조 드리는 건데 The Prime Minister, 수상이죠. 수상은 commanded. 이게 칭찬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스펠링 잘 보세요. 칭찬했다. commanded. 이 가운데 지금 이라고 보이잖아요. 이거는 칭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A가 돼서 command 이렇게 쓴다면 명령하다가 되겠지만 뭐 command center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칭찬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칭찬, 감사, 수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옆에 뭐가 붙는다고요? for이 붙습니다. A번 무조건 정답이 되겠어. 그래서 뭐 thank you for coming 가장 기본적으로 thank you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뭐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칭찬했습니다. 커맨드부터 최근 1년간 2번 출제됐었던 단어 2개 뭐가 있었죠? 우리 찬사를 보내다라는 applaud 네 그다음에 praise, 칭찬하다 이런 동사들이 최근 1년 내에 출제가 됐었던 칭찬, 감사, 시상 이런 류의 동사들이 되겠어요. 자, 모두 칭찬받는 대상을 목적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for를 붙이고 이유 명사를 갖다 붙이는데 이 for 자리에 빈칸이 있어가지고 항상 전치사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오답률이 늘 50% 이상을 웃도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자, 동사 3개 기억하세요. 우리 command, upload, praise. 자, 읽어보세요. 시작. command, upload, praise.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command, upload, praise. 자, 마지막 밑에서부터 역순으로 올라가 볼게요. 시작. praise, upload, command. 좋습니다. 자, 정답은 4 골라주시고요. 107번입니다. 품사 문제인데요. 자, park building services는 has been 동사고요. 아이고. 얘가 나오네. 자, has been 동사고요. 더 탑 빈칸까지가 네, 이렇게 딱 끊기는 명사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명사 보호 자리 supplier A번 공급업체가 정답이 되겠죠. 명사 보호는 주어랑 동격 관계를 만들 때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주어인 회사와 동격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더 뒤에 명사, 관사 뒤에 명사, 빈칸 뒤에 전치사부터는 괄호 처리될 테니까 빈칸이 누가 봐도 자명한 명사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와 이거 정말 네, 한 가지 주어 뒤에 비동사 뒤에 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부터 이렇게 쭉 괄호가 묶이는 네, 그런 문장 구조에서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최근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역시 오답률이 80%를 상회했었던 문제인데, 자,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최상급, 여러분 최상급 있잖아요. 네, 최상급의 형용사는 명사를 생략시켜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더라는 관사 뒤에 최상급의 형용사만 덩그러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녀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큽니다라고 할 때 She is the tallest girl in the classroom.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She is the tallest in the classroom.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중복되는 명사를 붙이지 않더라도 최상급은 네, 형용사 최상급은 그냥 더 뒤에 덩그러니 단독적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108번 명사 어휘 문제. 자, remind. 네, 기억하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Miss W C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좀 modify the estimate. 그 견적을 수정할 것을 그다음에 포함하기 위해서 무엇을 skylight. 말 그대로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 등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에 빈칸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설치라는 installati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installation은 설치고요. 우리 installment라는 명사는 전혀 다른 뜻이죠. 이거는 할부 라든지 뭐 할부 1회 납입금이라든지 이런 류의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install 설치하다의 기본적인 명사는 installation이고요. installment는 할부 혹은 1회 납입 할부금 정도로 생각되는 그런 단어죠. 이번에 agenda는 말 그대로 뭐 의제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자, 109번. 이것도 역시 빈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넘어가십시다. The maximum speed limit on 빈칸의 streets까지 괄호 묶이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has been reduced가 문장의 동사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은 지금 거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인데요. 선택지에 지금 형용사가 뭐 A번, C번, D번 보이는데 일단 reside란 자동사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자동사이기 때문에 PP 형태의 형용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A번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고 자, C번은 살다, 거주하다의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뭐 사는, 거주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사는, 거주하는 아니겠고요. 자, D번이 지금 주거용해라는 그런 단어겠죠. 네, 주거용해 그런 단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겠고요. 항상 이제 우리 commercial 네, 부동산 어휘에서 commercial과 residential 이 두 가지가 항상 쓰이는 겁니다. 상업용과 주거용, 네, 주거용과 상업용 두 가지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residential, commercial, residential, commercial. 자, 두 번 가겠습니다. 시작. residential, commercial. 한 번 더. residential, commercial. 네. 항상 부동산 관련된 어휘에서 네, residential, commercial 이 두 가지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0번 빈칸 뒤에 customers 그 다음에 often complain 동사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about the long wait times까지 일단 먼저 끊어보시겠습니다.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 그 수식어 안에 지금 동사가 들어있다면 빈칸에는 무슨 사? 부사절, 접속사. 이거 무조건 내일 나온다. 네,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정리.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 괄호 안에 동사가 들어있으면 빈칸에 당연히 접속사일 텐데 무슨 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다른 절은 안 된다. 특히 문두에 등위 접속사 같은 거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일단 B번에 beside스라는 것은 전치사 내지는 부사입니다. 전치사로 뭐뭐 이외에라고 쓰일 수 있겠고요. 네, 부사로서 게다가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those는 지시대명사 내지는 뭐 형용사겠죠. 네, 들어가기 좀 힘들겠고요. 자, 그 다음에 how 얘는 주어 동사 절을 끄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이게 왜 나오니? 크크크가 왜 나오니? 자, 주어 동사 절을 받는 명사 왜 나오지? 겁나 신기하네요. 자,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이거 컨트롤 0 없애면 돼요. 네, 요즘 제가 컴퓨터 좀 늘었거든요. 네, 죽이죠. 자, 주어 동사 절을 취하면서 네, 명사절로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 뭐뭐 하는지, 어떻게 뭐뭐 하는지. 원래 의문사들은 기본적으로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어떻게 뭐뭐 하는지. 자, 그래서 A번에 since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뭐 이기 때문에 정도 해석이 되겠죠. 자, since는 때문에라는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뭐뭐 이래로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네, 지금처럼 since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래로라고 해석이 될 때는 과거 동사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제적인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절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서 이래로라고 해석이 되면요.
자, 그다음 주절 뒤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고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현재 완료가 고정이 되는 거고요. 자, since가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때는 시제일치 없습니다. 네, 그냥 해석에 맞춰가지고 마음껏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ce가 이래로일 때는 since절의 과거동사, 주절의 현재 완료가 네,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번 예외 시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건 다시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때는 시제일치 답이 없으니까 해석에 마음껏 네,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독해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영어 문장이니까 네, 만약에 since절의 과거 동사가 아니라면 100%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역으로 since절의 과거 동사라면 이래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습니다. 자, 111번. 111번. The new sandwich at Rico's Deli. 그 다음에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동사 문제. 일단 선택지의 동사가 아닌 거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그냥 동사 문제는 항상 뭐라고요? 수태라는 문법적인 예선 뒤에 시제 해석 본선입니다. 수태라는 문법적인 예선 뒤에 시제 해석 본선 잊지 마세요. 일단 수일치 걸리는 거 없죠.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일 테니까 다인수잖아요. 수일치 걸리는 거 없습니다. 자, 그냥 테를 보시면 A번 serves 능동이고요. B번에 BPP는 수동이고요. C번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능동이 되겠죠. 이번에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수동 형태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샌드위치는 제공됩니다. 네, pickle, some chips and a beverage와 함께 제공됩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부사 문제입니다. 우리 due to부터 네, unpredictable weather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그 다음에 high altitudes라는 것은 고도죠. 높은 고도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날씨 때문에 적절한 hiking clothing이 is advised. 조언됩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highly라는 C만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물리적으로 높이가 높다라는 게 아니고요. 감정의 정도, 내가 가지는 존중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그런 감정의 정도가 높다라는 뜻으로서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매우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다시피 네, PP 형태를 굉장히 많이 꾸며주는데요. highly의 수식을 받는 대표적인 단어가 recommended, 최다 빈출이고요. 압도적인 빈출입니다. highly recommended. 자, 그 다음에 highly regarded. 역시 매우 높게 존중된다, 인정된다라는 그런 단어겠고요. 그 다음에 뭐 respected. 네, 다들 뭐 아시는 단어죠. 매우 존중받는다, 인정받는다, 추천됩니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highly의 수식을 받아왔었습니다. 정답 C번 되겠고요. A번 nearly는 거의라는 뜻인데 거의. 얘는 거의 뒤에는 보통 이제 숫자가 주로 들어가요. 네, nearly 10 people, 거의 10명의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nearly finished. 역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끝났습니다. 이 정도 맥락에서 들어가는 단어로 쓰였겠고요. 자, mostly 얘는 주로라는 뜻인데 전기토익에서는 단연 네, 때문에라는 전면과 함께 많이 쓰였었습니다. 뭐 due to라든지요, 아니면 because of. 네,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런 단어들과 주로라는 부사가 함께 결합돼 출제가 된 적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closely는 면밀하게 밀접하게란 부사인데 어떤 동사랑 가장 많이 출제됐었냐면 조사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네, 이거 보이세요? inspect라든지 examine 이런 동사들 있잖아요. 자, 하나만 더. scrutinize. 역시 이것도 조사하다, 검사하다류의 동사인데요. 역시 이것도 면밀하게, 밀접하게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식의 수식 관계를 형성한 적이 최다 빈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closely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었던 부사가 네, thoroughl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보이네요. 다시 넣겠습니다. thoroughly. 역시 이게 철저하게 똑같은 느낌을 주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저하게 조사하다, 검사하다, 네, 확인하다 이런 류의 동사들은 보통 대개는 이런 부사들이 수식에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B, C, D가 모두 빈출 부사이긴 하지만 네, 함께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그 덩어리를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부사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개념적인 개념적인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수식받는 대상과의 그 덩어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말 해석에 끼워 맞추다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슬프죠.
항상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usage, 용법을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113번 전치사 문제. 이건 조금 쉬웠었어요. 잠재적인 고객들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8시와 10시 사이에 라는 전치사 betwe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4번 형용사 문제. 이것도 형용사 문제. 항상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문제도 그 오른쪽에 용법을 함께 보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동사도 오른쪽에 목적어와 같은 용법, 형용사도 함께 쓰는 용법 같은 것들이 의미적으로 혹은 형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는 거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형용사 오른쪽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투부정사를 취하는 내가 알고 있는 수거가 있으면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맞다 싶으면 네, 그대로 go 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 hesitant, 얘가 투부정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형용사 표현으로서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무엇 하는 것은 망설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망설이다. 자, reluctant 하나만 더 적어두겠습니다. 똑같은 용법의 해석을 만드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be reluctant to 부정사라고 해서 역시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망설이다 정도 느낌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hesitant, reluctant, to 부정사. hesitant, reluctant. 함께 가세요. 두 가지는 시작. hesitant, reluctant. 한 번 더. hesitant, reluctant. 좋습니다. 자, 이번에 worthy는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형용사인데요. 얘는 of를 취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be worthy of something 하면서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쓰이는 형용사고요. 이게 또 뭐랑 또 헷갈릴 수 있냐면 여러분 그 worth 이 형용사 그냥 y가 없을 뿐인데 해석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무엇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얘는 형용사인데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그대로 받습니다. 마치 전치사처럼 형용사지만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그대로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은 방문할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Seoul is worth a visit 이렇게 명사를 바로 붙여도 괜찮고요. Seoul is worth visiting 이 정도로 동명사를 붙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형용사지만 굉장히 특이한 용법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자, worthy는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of something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delinquent는 보통 이제 체납된 전기토에서 나오는 용법은 체납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delinquent loan이라고 해서 체납된 대출금, 융자금 정도로 이런 단어가 예전에 한번 간접적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뭐 ineffective는 뭐 효과적이지 않은 다들 그대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15번. 미스 K는 recalled her speech. 네, 그녀의 연설을 회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난 목적어 뒤에 부사자리죠. 네, 목적어 뒤에 부사자리. 완전히 끝난 문장 뒤에 수식어 부사자리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기억해냈습니다. 회상해냈습니다. Even 2 weeks after giving it. 그것을 했었던 심지어 2주 후에도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after이란 전치사가요. 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받고 있는 건데 그 왼쪽에 2 weeks까지 한번 형광 펜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뭐 전에 후에 이거는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뭐뭐 전에 후에라는 부사는요. 왼쪽에 기간 명사가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간 전에 어떠한 기간 후에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before, after 뭐뭐 전에 이후에라는 이런 전명구나 접속사절이죠. 그 다음에 뭐 사전에 쓰자면 굉장히 많아요. in advance 이게 사전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in advance도 사전에라는 뜻이지만 뭐 이틀 미리 이렇게 쓸 때 2 days in advance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간 명사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 ago라든지 later 이런 거는 흔하게 쓰는 거잖아요. 전에, 후에라는 부사들인데 역시 기간 명사와 결합이 될 수가 있죠. 3시간 전에라고 했을 때 뭐 3 hours ago라든지 3시간 후에 3 hours later 이렇게 쓰잖아요. 나머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후에라는 부사 표현들은 기간 명사를 결합시킬 수가 있다. 자, 116번 전치사 문제인데요. 자, 미스터 D는 완성했습니다. 그의 제안서를 끝냈습니다. due date라는 것은 마감 기한이라는 명사인데요. 마감 기한 전에라고 해서 befor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크게 오답이 없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117번 역시 부사 문제인데요. proper 적절한 preparation 네, 준비 그리고 신선한 ingredients 재료 같은 것들이 are 동사죠.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이란 형용사가 지금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 to H restaurants의 cooking staff에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큰 함정만 피하시면 돼요. enough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enough는 무조건 무슨 수식?
후치 수식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부사일 때는 무조건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미는 용법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꾸미지 않아요. It's enough cold. 충분히 춥습니다. 뭐 이렇게 안 쓴다라는 거야. It's cold enough. It's cold enough. 충분히 춥습니다라고 할 때. 자, 무조건 뒤에서 꾸며주면서 그래야지만 그 뒤에 투부정사의 용법을 함께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하기에는 충분히 뭐뭐 합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enough 투부정사라는 용법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enough가 앞에서 꾸미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enough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거든요. 뭐 I don't have enough money. 저는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뭐 이럴 때는 앞에서 꾸미겠지만 부사로서 enough가 무조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무조건 후치 수식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한다는 특징을 가진 정답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함정 보기도 많이 나온다라고 두 개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번에 gradually라는 것은 서서히라는 부사예요. 서서히. 서서히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gradually는 변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보통 네, 수식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이 improved 이런 단어죠. 압도적이죠. 네, 서서히 증가되었습니다.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지금까지 항상 많이 나왔었고요. 자, civil right, 뭐 바로라든지 강조부사가 아니고요. 동등하게 똑같이라는 equally가 정답이 되겠죠. 네, 주어 자리에 A and B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8번 명사 의외로 많이 틀렸었던 문제인데 자, 우리 liberty fashion은 makes 만듭니다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들의 빈칸을 만듭니다. summer clothing의 빈칸을 만듭니다. 자, 우리 제품 라인이라고 평상시에 쓰지 않습니까? 라인이라는 것이 제품의 종류 등을 뜻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름 의류 종류, 제품 종류를 만듭니다. with the highest quality fabric. 그죠? 가장 높은 네, 품질의 fabric, 직물로 만듭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이라는 단어 연상하시고요. 라인이라는 것은 신제품 라인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자, audition.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긴 한데 audition은 추가된 사람, 즉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를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물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영업 3팀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you will be a good audition이 되는 겁니다. 네, 당신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good audition이 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어디에라고 했을 때 to라는 명사 전명구를 이렇게 수반하면서 어디에의 추가된 것 어디에의 추가된 인원 이런 식으로 많이 용법을 만들었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베스트죠. 자, result는 명사일 때는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없는데요. 이게 동사일 때는 result 자동사기 때문에 in, from을 취한다라는 이 용법을 종종 묻곤 하죠. 보통 이제 정답보다는 타동사 문제에서 오답 보기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result in은 결과에 해당되는 목적을 취하면서 어떤 결과를 야기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result from은 무엇의 원인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그 용법을 가지고 타동사 문제에서 함정을 많이 만듭니다. 자, usage는 요즘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냐면 무슨 usage라고 해서 복합 명사기에 떠오르는 네, 초빈출 단어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가 나왔었죠? 우리 water usage, 물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energy usage라고 해서 에너지 사용량 이런 복합 명사로서 최근에 2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fuel usage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파트 6 등에서 네, 지문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단어들 복합 명사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복합 명사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복합 명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빈출되는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네 우리 블랙책 82쪽인데요. 지금 책을 꺼낼 필요 없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빈출되는 것들은 일단 기억하세요. 자, 우리 customs 땡땡, 세관 땡땡이랑 그 다음에 sales, 판매 땡땡, 그 다음에 savings, 뭐 예금, 저축 땡땡, 그 다음에 안전, safety. 이게 그냥 압도적입니다. 네, 이 자리에 safe라 형용사가 항상 오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조치, 뭐 안전한 사양 이런 게 아니고요. 안전 조치, 안전 규정, 안전 사양, safety gear, 안전 장비, 뭐 safety equipment, 역시 안전 장비라든지, safety vest, 안전 조끼라든지, safety helmet, 안전 헬멧이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usage.
네, 7월 달에 개정된 교재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었던 경향까지 이렇게 수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5개 친 것들은 복합 명사계에서 거의 자주 나오는 그런 조합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이걸 외울 건 아니겠고요. 어디 갔지? 11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cleaners는 provide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무엇을 discrete document disposal service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t on 빈칸의 가격으로. 일단 빈칸은 price를 꾸며주는 형용사겠죠.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affordabl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rovide 동그라미 with 동그라미 치고요. 네,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죠?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용법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provide 자리에 우리 supply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해석과 용법이 같습니다. 그죠? 이게 7월 1차 시험, 저저번 주 시험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일 특강 10시부터 시작되는 특강에서 7월 1차 제일 최근에 쳤었던 전기통행 문제를 그대로 복원해서 변형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경향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려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지금 최신 전기통행 문제는요. 저희 학원에서 저만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강사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최근 2019년도 지금 최근 문제들은 그래서 되게 좀 구하기 힘든 자료니까 시간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시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만들어서 오세요. 뭐 알바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일 지금 이 영상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내일 특강 영상은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 오셔야지만 볼 수 있다는 점. 자, 120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빈칸 뒤에 3 extra architects는 were employed 여기까지 컴마까지.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잊지 마세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자, 그리고 거기 동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빈칸에 부사절 무슨 사? 접속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A or rather 그냥 부사고요. 자, C번에 then 이것도 그냥 부사죠. if와 whether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텐데 자, whether은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는 그런 접속사고요. if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절이 되겠죠. 자, 지금 if절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고요. 주절에 과거 조동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가정법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추가적인 architects들이 고용이 만약에 된다면 현재 직원들은 over the holidays 휴가 동안에 휴일 동안에 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라는 해석이겠죠. 자, 가정법 우리 가정법은 정말 안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문제에서 많으면 2문제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험에서 이번 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와봤자 굉장히 쉽게 나와요. 뭐 혼합 가정법 이런 거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최근 10년간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나오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정법은 그냥 if절의 과거 동사, 주절의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의 시제 일치. 그 다음에 if절의 had pp, 주절의 과거 조동사 have pp라는 이 시제 일치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것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것은 if절의 과거 동사,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과거 조동사라고 하면 would, could, might 등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 가정법은 if절의 had pp, 주절에는 과거 조동사 have pp. 이거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만 그냥 연습해가지고 혹시 나온다면 어디에 여기 아니면 여기 빈칸이 있겠죠. 해당되는 짝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가정법 문제는 도치 정도 나올 수가 있겠네. 도치. 가정법에서 if는 언제나 생략 가능하면서 그런 경우 도치가 발생되는데 그럴 때도 should로 시작하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should로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가정법 과거나 과거를 대한 도치 구문은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should로 시작하는 가정법 도치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가정법의 시제 일치라든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영상은 나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올라갈 예정이오니 지금 필기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보시고 한 번 더 복습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120번 정답은 B번 되겠고요. 121번.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원자의 resume들은 will be examined. 네, 검토가 될 것입니다. 비동사와 PP 사이에 동사 덩어리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100% 부사 자리가 되겠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검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대부분의 이제 seaside resorts,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들은 네, 시드니 근처에 있는 리조트들은 네, 1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빈칸합니다. 지금 some 자체가 두 번째 but 이하의 절이 주어가 되겠고요. 빈칸의 그 절이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직 겨울과 봄 기간 동안에만 운영됩니다. 자, 지금 열려 있습니다라는 의미와 상응하려면 운영된다라는 자동사 A번의 operate가 정답이 되겠죠. 자, operate는 운영하다라는 자동사와 목적어를 운영시키다라는 타동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문맥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용법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gree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agree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네, 누구누구와 동의하다라고 할 때 agree with 혹은 to 아니면 어디에 대해서 동의하다라고 할 때 agree on 네, 이 정도로 쓰이는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라고 할 때 agree with to 어디에 동의하다라고 할 때 agree on 일치하는 자동사 조합 기억하십시오. 자, 123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몇몇의 reference resources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네, 동사 원형 시작되는 것은 명령문이죠. 동사원의 명령문이죠. To quickly return 그것을 빠르게 반납할 것을 자, return 동사는요. 타동사로 지금 반납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네, 반납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 빈칸 뒤에 once가 들어가면서 you signed out 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는 익숙할 텐데 접속사 뒤에 명사가 먼저 수식받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죠? 명사가 먼저 수식받고 주어 동사가 형성되는 것은 일단 대표적으로 C번 whose라는 게 있는데 whose는 누구의 것들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가 서명했었던 네 누구의 것들인지 네가 서명했었던 누구의 것들인지 네가 사인했었던 누구의 것들인지를 반납하시 해석이 말이 안 맞잖아요. 자, 위치 계열들. 우리 위치 계열들은 선택 범위가 있을 때 쓰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위치에벌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를 먼저 수식하고 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하나의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네, 이런 의문 형용사적인 기능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과의 차이점은 자, what과 whatever는요. 그냥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무엇이든 간에 단독적으로 쓰이고요. 자, 위치라는 것은 선택 범위가 있을 때 그 선택 범위 중에서 고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 주면서 그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 범위 명사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명사든 간에 어떤 명사인지 이 정도 느낌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트 5는 한 문장이잖아. 보통 이제 문맥이 있으면 뭐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한 문장이기 때문에 네, 한정되는 그 범위 명사를 함께 쓰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ichever ones 어떤 것이든 간에 네가 signed out 했었던 어떤 것이든 간에 빠르게 반납하십시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용법 잊지 마세요.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너무 정확하게 문법적 해석적으로 딱딱딱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위치나 위치에버는 보통 이렇게 명사를 함께 받는 의문,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명사든 간에 왜? 선택 범위가 주어질 때 쓰이는 접속사 해석이니까. 자, 124번입니다. 네, 이 문제도 그래요. 우리 even though랑 even if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못 풀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건데 자, though랑 even if 차이점. 우리 though는 사실 기반이고요. even if는 말 그대로 if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절에다가 even이라는 강조부사 붙으면서 심지어 만약 무엇이 발생될지라도 이런 해석입니다. 직접적으로. 네, 심지어 무언가가 발생될지라도라고 해서 가정 기반이에요. 즉, 뭐 지금 밖에 비가 오지만 나는 나가 놀 거야. 이거는 even though고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올지라도 나는 나가 놀 거야. 이거는 even if라는 거예요. 차이점 보이세요? 지금 뭐뭐이지만 그래서 even though 계열들은 뭐뭐이지만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even if는 가정 기반이기 때문에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내일 비록 비가 올지라도 나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갈 것이다. 이런 거. 네. 자, 지금 does not snow today, 컴마까지 괄호 묶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오지 않는다.
네, 일단 B번은 부사이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A번은 무엇을 제외하고란 접속사입니다. 야외 활동들은 취소가 될 것입니다. 네, 모든 local schools,들을 위해서 취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미래, 가정 기반이기 때문에 even if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눈이 비록 오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오지 않을지라도 이런 야외 활동들은 취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눈이 올지 안 올지라는 것은 가정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f 계열들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적으로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Even though, although 계열들은 사실 기반으로서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Even if는 if를 포함한 가정 기반의 해석으로서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125번. The server는 예상됩니다. inaccessible, 접근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분 정도 동안. 자, 빈칸은 지금 30분을 꾸며주는 부사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as far as라는 것은 보통 이제 as long as와 마찬가지로 조건절 접속사로 잘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 I know 정도의 절을 붙여가지고요. 내가 아는 한, 이 정도 해석으로 잘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한. 내가 아는 만큼 긴 거리, 범위 내에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길이로 쭉 계량했을 때 그 정도만큼, 내가 아는 그 정도만큼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A번과 C번 숫자 앞에 안 들어가고요. No more than, 이게 그냥 only 정도 느낌으로써 네, 오직 30분 정도 동안 접근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 앞에 부사 문제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살짝 보실게요. 네. 자, 한번 순서대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우는 게 중요할 테니까 혹시 필기 못하신 분은 나중에 영상 참고하세요. 자, 대략부터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About, around, approximately, roughly. 거의 세 개 시작. Nearly, almost, virtually. 지금 하는 게 숫자 앞에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앞에 빈칸 있을 때 출제가 됐었던 단어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상 두 개 시작. Over, more than. 이하는 less than. 적어도 at least 어디까지? up to. 단지 just, merely. 오직 only. 정확하게 exactly. 자, 한 번 더 순서대로 대략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About. 노답이죠. 자, 한 번 더. 자, 뭐라고요? 네, 미안해요. 자, 시작 뭐라고요? About, around. 이 처음부터 막히면 안 돼. 자, 한 번 더 시작. About, around, approximately, roughly. 자, 그 다음에 거의 세 개 시작. Nearly, almost, virtually. 이상 두 개 시작. Over, more than. 이하는 less than. 적어도 at least 어디까지? up to. 단지 just, merely. 오직 only. 정확하게 exactly. 잘했습니다. 자, 네. 125번. 지금 normal 때는 흔하게 많이 나왔었던 단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only 정도 뜻으로서 오직 30분 정도 동안 기껏해야 30분 정도 동안 이렇게 접근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26번. The Filmmakers Association은 urge 촉구합니다. 동사죠. 우리 viewers에게 not to blindly accept. blindly 안 보일 정도로 맹목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네, 눈 안 보기, 눈을 감고 맹목적으로, 그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자, 무엇을? 빈칸의 리뷰들을 그 영화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opposing이라는 것은 반대하는, 그죠? oppose 이게 타동사로서 반대하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자, 무언가에 반대하는, 대립되는 이 정도 형용사겠고요. 자, 비용 productive 생산적이 아니고요. biased. 네, 이게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편향된이라는 뜻이에요. 편향된. 그래서 편향된 리뷰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촉구합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접두사 on을 붙이면 반대의 뜻이 되죠. 그래서 unbiased라고 쓰면 편향되지 않은, 그죠? 편향되지 않은. 이렇게 쓰니까 더 헷갈리네요. 지금 저녁 수업이랑 좀 겹쳐가지고 마음이 좀 급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편향되지 않은 이런 단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iased 편향된, 접두로 붙여가지고 unbiased 편향되지 않은 이런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127번 네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문제도 역시 최다 빈출 어휘 중에 하나죠. 최근에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정답은 deleg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들에 대한 위임이란 단어입니다. 업무들에 대한 위임은 만듭니다. O 형식 동사고요. 우리 매니저의 work를 easier 더 쉽게 만듭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능하게 합니다. Newer employees, 네, 신입 사원들을 develop their abilities,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어요. 자, 지금은 조금 기출 문제를 변형하다 보니까 지금 assignment를 썼는데, 자, 실제로는 delegation of the tasks라는 단어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업무들에 대한 위임. 이 단어 그대로 두 번 나왔어요. 이 덩어리 그대로, 두 번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두 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최근의 기준은 최근 1, 2년 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delegate라는 동사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위임하다겠죠, 말 그대로. delegate, 위임하다. 목적어가 나오겠죠. 위임합니다. 위임했습니다. delegate. 자, 그리고 delegation이라는 것은 위임이란 명사로 되지만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하러 떠나는 대표단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으로서는 파트 7에서 출제가 종종 됩니다. 출제가 아니라 종종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사장님께서 대표단을 이끌고 어디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럴 때 쓰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delegation은 대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과 대표단이 별개의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업무로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러 떠나는 대표단. 이 정도를 연상하시면 역시 같은 어근이다라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커미션이라는 것은 위원회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라는 뜻도 들어가죠. 자, 128번입니다. 네, researchers at DRI Medical에서의 이 연구자들은 발표했습니다. outcome,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목적어 문제 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 무엇과 같은 전치사인데요. 이 much는 과언을 묶어주세요. 네, like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훨씬 그것들과 같은, 그것들과 비슷한이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much like, 그것들과 비슷한. 여기서 those, 네, 지시 대명사로 쓰이는 거겠고요. 부정대명사로. 그 다음에 publish, 출판된, 이 꾸며주는 거예요. 출판된 것들과 같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요. 자, 빈칸은 완전히 끝난 문장 뒤에 지금 published란 PP 형태가 those를 꾸며주는 거고, 자, 빈칸도 지금 완전히 끝난 문장 뒤에 자체적인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further는 더라는 거고요. 자, elsewhere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 거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밖에 else 다른 곳에서라는 느낌으로써 그냥 다른 곳에서라는 부사 혹은 뭐 다른 곳으로라는 부사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ewhere 다른 곳에서 혹은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둘 중에서는 다른 곳에서라는 해석을 훨씬 더 많이 가졌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출판된 것들과 다른 곳에서 발표된 것들과 같은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wherever는 접속사고요. 이번에 furthermore는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자, 129번입니다. All of the load-bearing walls. 그 다음 빈칸이 동사 자리죠. 좋습니다. 동사 문제 오늘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수태 먼저 따지고 시제 해석 잊지 마십시오. 자, 먼저 지금 A번 동사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치에서 걸리는 것은 딱히 없어 보이니까 자, 태를 보겠습니다. B번에 construct라는 것은 능동태니까 목적어 취하죠. 자, C번에 will be constructed. 무슨 태죠? 수동태죠. BPP니까. 네. 그 다음에 D번 have constructed. 얘는 무슨 태요? 능동태죠. have pp잖아. 수동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제일 마지막에 비동사 pp로 끝나는 것만 수동태고요. 나머지는 모두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ave pp는 누가 뭐래도 능동 형태로서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C번이 정답이 되겠죠. 건설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3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interest, 문장의 첫 명사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can be 빈칸까지가 동사고요. 주어 동사 사이에 전명구는 괄호가 묶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variety of projects, 여기까지가 역시 목적어고요. 네, 굳이 잡자면 그 다음에 the company has undertaken 이라는 것은 이 projects와 명사, 주어 동사 사이에 that 정도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Over the past few months, 지난 몇 달간 회사가 이렇게 받아왔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비동사랑 오른쪽에 to까지 연결되면서 be attributed to까지 형광펜으로 한번 수거 덩어리 기억하십시오. 자, 뭐뭐 때문이다. be attributed to 명사나 동명사 취하면서 뭐뭐 때문이다.
자, be ascribe, be 네, credited. 이 세 개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부 다 뭐뭐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능동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attribute를 기준으로 attribute A to B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결과에 해당되는 목적의 원인을 네, B에 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주어가 나오겠고요. ascribe, credit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마음은 급해가지고 지금. 네. 네네.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 결과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그 다음에 동사는 be attributed가 되죠. 자, 그 다음에 to be란 전면구가 그대로 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attribute라는 동사는 A라는 목적어에 대한 결과, 원인을 B에 돌리다라고 해서 A, to B를 취하는데 수동태가 되면서 이 결과가 주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B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많은 내용을 빠르게 전달을 한다고 조금 힘들게 빡세게 진행이 됐는데 네, 중간중간에 거의 안 쉬고 진행됐는데 다들 잘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네, 토익 대박 치세요. 자, 박수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